지난 2년 동안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민, 나 왜 이렇게 서툴까요? 나만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줄 자서전 시간으로 뵀었었는데요. 이번 호부터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고민, 직장 안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세대마다 겪고 있는 다름과 차이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세대 강장제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요. 내 몸이 튼튼해져서 소통 근육이 키워지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세대에 대한 고민 또는 사연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시간으로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조언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미 그런 말을 할 때 입이 뾰롱퉁 벌써 나와 있다거나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선배님들이 하는 조언 속에 혹시 야단성이나 질책성 같은 말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이고 쌤, 그럼 야단도 못 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못 친다기보다는 안 치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자, 신세대들이 살아온 문화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대라는 것 자체가 각자가 살아온 문화와 환경 속에서 만든 가치관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그 기준들이 다릅니다.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들은 일단 야단맞지 않은 세대입니다. 부모한테도 야단맞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야단맞지 않았어요. 인권이 얼마나 보장된 세대였는데요. 그래서 아니 부모님도 야단을 안 치는데 왜 팀장님이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떤가? 이 특성과 함께 또 하나 경쟁에 익숙한 세대라서 이겼다, 졌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야단성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무능력하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조언, 일에 대한 어떤 방법, 강구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야단에 굉장히 약하죠.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럼 다른 세대는 그럼 야단을 좋아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라고 야단 치는 거, 야단 맞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단 쳐주셔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유독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반응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이들은 또 하나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선배가 해주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다, 조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를 하고 나서도 선배님 한번 봐주십시오, 선배님 어떻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에 대해서 갈구하고 또 즐기는 편이기도 해요. 사실 기성세대들은 피드백이란 단어부터가 부정적이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나에 대해서 뭔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신세대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단 야단과 질책이 섞여버리면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다운되고 무너지게 될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how to 방법은 질책이 아닌 조언을 하랍니다.
피드백이 조언이 되기 위해서 꼭 없어야 하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후배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자료 있습니다, 선배님. 그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이거 왜 이랬어? 이상한데? 이거 수정해서 표로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되게 기분 나쁜가요? 혹시 모욕적인가요?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한테, 신세대들한테 이 말은 혹시 조언으로 들릴까요? 또는 질책으로 들릴까요? 질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랬어? 라는 질문부터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요. 이상한데? 라는 말이 틀렸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거 가지고도 당황스럽게 기분 나빠하고 표정 막 달라지면서 제가 볼 때 안 이상한데요? 뭐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배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쟤랑은 다시는 말 섞으면 안 되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괜히 나만 피곤해지겠어. 하고 딱 선을 그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러지 마시고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평가만 빠지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해도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랬어? 궁금하니까? 그러면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랬어?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래? 그러면 그런 생각이라면 표를 만들어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여. 수정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세대들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평가받았다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더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별거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조언과 질책의 차이. 평가만 없으면 되는 거죠. 자, 각 세대는 사실 살아온 시간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룰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은 하나죠. 하나의 조직에 세대마다 세워놓은 룰이 각각 있습니다. 마찰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해결하면 보다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 시너지도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세대 갈등 또는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온콘텐츠 블로그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사연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한 세대 소통의 그날까지 세대 강장제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힘!